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에 이어서 두 번째 축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이 고강도 규제를 받으면서 앱 다운로드 시장에서 아예 퇴출됐던 그 중국판 우버, 디디 출신이라는 그 회사가 최근 시장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번엔 아프리카에서 불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갚아야 할 부채 문제를 두고 미국이 이걸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데 이 내용도 잠시 후 안유아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혼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재밌었어요. 예, 계속 저를 덮고더라고요, 일부러. 아니 일부러 덮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안 교수님 존경하고 다게 아, 정말요? 그럼요. 그렇구나. 송구스럽네요. 예. 제가 안 교수님은 얼마나 저희 네. 이 프로그램에서 소중하게 모시고 좋아하는데 그렇구나. 그거 몰라주시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네. 이 얘기 한번 좀 먼저 중국 1대1로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네. 아프리카로 지금 옮겨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예. 아프리카 방문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예.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금 중국에 지고 있는 그 부채 문제 네. 이거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거 예. 너무 많다 경감해 줘라 중국이.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답을 드릴 건데, 예. 제가 정말 궁금해서 제가 질문해도 되죠? 물어보십시오.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제 3자 입장이잖아요. 예.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아하. 그냥 정말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예. 3자 입장에서 이 옐런 장관의 예. 이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옐런 장관이 그러니까 중국 빚 좀 예. 탐감해줘라 아프리카 국가들 어째라 저라 너무 많으니. 하는데 우리 정말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봅시다. 뭐 정치에 간섭하는 건 내정 간섭은 아니지만은 네. 뭐 중국이 좀 그 예를 들어서 네. 좀 너무 과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사채업자듯이 고리대금업자듯이 악덕이란 말은 제가 취소할게요. 사채업자들 같이 오케이. 너무 중국에 많은 그 부채 함정에 빠뜨렸으니 네. 아프리카 국가들 이거 다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들처럼 네. 좀 정상적인 좀 이 도와주더라도 정상적으로 도와줘라 이런 의미에서 뭐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오케이. 자, 네. 이제부터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 이렇잖아요. 네. 제가 네. 제가 우리 홍 기자한테 부채를 저한테서 빌려갔어요, 돈을. 예. 예를 1,000억을 빌려갔어요. 예. 예를 들면 예. 금리가 뭐 얼마라고 합시다. 예. 근데 어떤 제 3자가 와서 예. 나한테 야, 제 빚을 탕감해 줘라. 예. 예? 이러면 또 그러니까 그럼 내가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겠지만은 네. 제 3자가 봤을 때는 네. 너무 과하게 정말 악덕 고리대금업자 오케이. 아니냐. 예를 들어 금리가 자, 연 60%야, 네. 100%야. 그러면은 그걸 제 3자라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오케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이 단어가 나왔어요. 과한 금리. 예. 자, 그러면 제가 세계은행 데이터로 세계은행 보고서로 말씀드릴게요. 과한 금리냐? 자, 지금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짐바브웨 얘기를 했어요. 예. 옐런 장관이 짐바브웨가 대표적인 그런 지금 문제가 지금 예. 중국하고 짐바브웨 채권 면제를 지금 협상하고 있다 예.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는 19개 국가의 부채를 탕감해주겠다 이미 중국이 예. 이미 말했어요. 이미. 근데 예. 지금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첫째. 자, 두 번째. 그럼 짐바브웨를 하나 예를 들게요. 예. 왜냐면 이게 옐런 장관이 이번에 짐바브웨를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그 짐바브웨 이런 문제 있는데 짐바브웨가 세계은행 보고서 보면 제가 금리 지금 고금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아프리카가 이 정부들이 갖고 있는 외채
다른 나라 빌려 외차죠. 12%가 중국에서 온 거고요. 예. 35%는 서방에서 왔어요. 예. 이게 첫 번째 팩터. 중국이 많은 게 아니고 서방이 더 많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서방에서 대출 금리가 중국보다 2배 더 많아요. 서방의 대출 금리가 예, 중국보다 아. 2배 더 많아요. 어, 이거 세계은행 먼저 자료입니다. 말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내내 금리 너무 고대 금리 돼서 누가 봐도 의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아니란 거고요. 예. 그다음에 금리를 높여줄 수 없는 게 중국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화도 있고 1대1로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아프리카하고 역사로 사실은 멀게는 명나라 때부터 그 정화 원조 그 옛날에 정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원정대 그때부터 아프리카하고 관계를 맺었고 최근에는 사실 중화인민공화국 49년에 만들어진 다음에는 60년대부터 아프리카의 관계를 못했던 시대부터 되게 중요시했어요. 예. 그리고 91년부터는 중국 외교부 장관이 되면 무조건 제일 먼저 가는 게 아프리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리카 91년부터 그랬다고요. 예. 최근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리카와 관계가 깊은 관계였고 예.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예.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를 많이 갔고요. 예. 사실은 예.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1년 땐 중국이 경제 강국이 아니었잖아요. 예. 중국이 이때 사회주의 이제 뭐 하잘 때였잖아요. 예. 그때부터 관계를 맺은 나라였고요. 아프리카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해왔던 거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1대1론이 위안화 국제화해서 막 이렇게 이게 결국은 1대1로라는 게 실크로드와 해양 통해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 예, 유럽을.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여기 이 선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 가서 항만을 건설하고 예. 인프라를 닦아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아주 못 산 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해 왔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1대1로란 개념이 중국에서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냐면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을 수출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 모델을 중국이 한국의 박정희 경제 성장 모델을 배워가지고 중국 경제가 지금 예. 많은 제일 배운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길을 먼저 깐 거예요. 아하.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예. 중국이 잘한 게 뭐냐면 사회 인프라 간접 먼저 자본을 해줬다고. 정부가 중국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예. 아프리카 나라 최빈국에서 벗어나려면 예. 사회 간접 자본이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항만도 건설해주고 예. 길 닦아주고 한 거잖아요. 예,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래서 예. 저도 준비 좀 나름 해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왜냐면 한 몇 달 전에 1대1로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예. 백경으로 깨진 기억이 맞아요. 있어갖고 오케이. 이렇게 공부한 거 한번 읊어 보십시오. 중국이 고금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세계가 금리를 막 올리면서 지금은 네. 금리가 다 올라갔지만은 네. 그 전부터 중국은 이미 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네.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평균 금리가 한 연 5%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연 5%. 예. 오케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IMF나 이런 그 월드뱅크나 이쪽에서 그 저소득 국가들한테 해주는 구제금융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평균 금리가 한 2% 조금 넘는다고 해요. 오케이. 네. 그러니 그럼 5%가 고금리다.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 하세요. 아니 그 당시 5%는 굉장히 고금리였죠. 아니, 내가 지금 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 정말 아프리카 국가들을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경제 모델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도와주고 그랬으면은 오케이. 그렇게 돈을 사채업자처럼은 아니지만은 네. 그렇게 고금리로 다른 나라들이 국제 그 금융들이 하듯이 구제금융 정도의 수준의 돈만 빌려주고 네. 하는 게 정말 선의의 어떤 그 정상적인 국가들이 하는 거지. 돈 왕창 빌려주고 그것도 또 돈을 빌려주는 나라들이 네. 아프리카 국가들이 네. 그렇게 그렇게 제대로 된 나라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독재 국가고 그럼 네. 네. 좀 뭐라고 할까 문제가 있는 나라들한테 주로 빌려줘서 이 돈들이 정말 그 사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그럴 수 있는 나라들한테만 빌려줘서 네. 그게 나중에 부채 네. 덫에 빠져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일단 그 금리 5%가 정상적인 금리였느냐 이자였느냐. 그럼 그거부터 내가 먼저 반박하고 뒤 얘기 또 다시 반박할게요. 하나씩 합시다. 지금 두 개 내가 그게 자꾸 불리해질 것 같은데. 한 두세 개 나왔는데 예. 두세 개 나왔는데 첫째 금리가 예. 고금리 날 얘기 드릴게요. 예. 제가 그래도 오기 전에 데이터를 찾았어요. 어. 자, 이게 세계은행도 그렇고요, IMF도 그렇고요, OECD도 그렇고 예. ADB 아시아 개발은행도 공동한 특징입니다. 세계 국제기구가 예.
신용 평가가 안 되는 나라에 안 들어가요. 아예. 안 해줘요. 음. 근데 제가 어디서 찾아봤어요. 예. 이 나라들이 신용 등급이 어냐면 예. 우리가 금융에서 보면은 2B, 예. B가 2개 이상인데 예. 투자 등급이라고 해요. 예. 2B 아래는 투기 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예, 투자를 그건 다 투기예요. 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계 기관들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네. 그 아래는 못 합니다. 어. 그래서 중국이 들어가 1대1로 이 국가들의 특징이 예. 뭐냐면 다 등급이 투자 등급을 못 받는 음. 국가들이에요. 위험 국가들이 만약에 중국이 예. 그러는 걸 하면 자기네는 안 하냐 예. 이거야. 왜 안 했어요? 할 거지. 우리 기사님 가 하세요 투자를. 누가 하지 말래요 지금? 가 빌려줘라고요. 하지 말래요? 다 하셨어요. 이제 제가 말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예. 그래서 자 투기 등급은 예. 5%는 말도 안 되는 대출 금리예요. 낮은 금리라 이거죠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가 아니라 낮은 정도가 아니라 그걸 고금리라 말하는 건 웃기는 거예요. 예?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예. 이렇게 말할게요. 예. 월드뱅크나 이런 국제적인 은행 기구들은 예. 사실 그런 위험한 국가들의 예. 떼일 염려가 많으니까 안 들어가는 건 제가 봐도 당연해요. 근데 중국이 들어간 이유는 목적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 나라가 분명히 이 돈 못 갚는다. 네. 5% 이자를 감당 못한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그래서 다 계약서를 쓴 거잖아. 네. 운영권을 그럼 운영권을 우리한테 넘겨라. 네. 라고 그걸 갖다가 그야말로 무슨 사채업자들 그 무슨 신체 포기각서 이렇게 받듯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중국은 그런 그거 의도를 봤습니까? 갖고 질문 봤습니까? 그 문서를 봤어요. 그 문서? 대출 계약을 봤어요. 제가 뭐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걸 어떻게 뭐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예. 문제예요. 예. 자, 그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게 그 전에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예. 제 얘기 드릴 아. 건데, 첫째, 여기에 무슨 이슈냐면 아프리카가 예. 왜냐면 아프리카가 지금도 정말 우리가 TV를 가끔 특히 KBS가 그 광고라고 보다도 이렇게 우리 보고 기아. 예. 기아 후원금해라고 예, 예, 그게 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아프리카 우리 돈으로 한 1,000원도 걔네를 살릴 예.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헤. 극빈이잖아요. 예. 그 애기들이 막 갖는 팔과 다리를 보면 정말 우리 연예인들 많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 롤리로 제가 따라갈게요. 우리 기자님.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세계은행,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ADB,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런 국제기구들이 뭐 하고 있냐고요. 1,000원만 있으면 걔네들을 먹고 살게 하는데. 첫째 질문이에요. 우리 중국을 일단 빼고 얘기합시다. 예. 내가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빌 게이츠도 재단이 있어요. 예. 워린 버핏도 재단이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미국이 제일 많아요. 어마어마한 재단을 다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왜 아프리카를 안 가냐고요. 그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내가 그 론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 가면은 가슴이 아프잖아요.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지금 용서가 네. 돼요. 우리 각자가 우리 기사님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네. 잘 먹고 잘 살면서 네. 과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예. 1,000원만 주면 걔네들은 먹고 이렇게 살아난다는데 네. 우리 말할 자격 없어요. 왜 안 왔냐 이거예요. 남을 욕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질문 하는 거예요. 그 론리 따라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그런 문제는 존재합니다. 예. 무슨 문제 존재하냐면 이 국가들이 대부분 독재 국가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누가 갑자기 그 군사 정배 일으켜가지고 예. 권력을 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그런 불모 철어보고 자기 이해만 이런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패가 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어떤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있어서 사실 그게 어느 나라나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뭘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 민주국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떤 프로젝트를 땀에 있어서 예. 뒤에서 어떤 로비나 이러면 독재자를 하나 로비해 버리면 그 인프라를 독재자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울들이 허형하면서 이거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니 해. 나한테 맡길게. 뒤에서 자기 돈 많이 준 사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꼭 중국이라기보다도 네. 누구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게 의도적으로 내 이 나라를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 이런 거보다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가능성은 있다. 근데 세 번째 아까 말한 그거 계약서 내용인데 자,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스리랑카예요. 예. 스리랑카가 부도 예, 예, 나는데 예. 그 항구를 99년 임차하는 예, 거. 임차하는 그거. 근데 그게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가 그쪽에서 예. 왜냐면 이게 그쪽에서 이렇게 재물을 어떻게 할 건데 자 해결 방안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에 옛날에 그런 역사 있었잖아요. 예. 영국에서부터 99년 그거 조개해 그렇죠. 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으니까 예. 그럼 우리 99년 내내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스리랑카가 먼저 그럼 제안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내가 조사한 바는 그랬어요. 내가 기사님도 뭐 공부해 왔다니까 내가 공부한 바는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제가 혹시 이 방송 보는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뭐 대변인처럼 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중국을 떠나서 이 문제 보자고요. 난 사실 매번마다 볼 때마다 반성을 해요. 저도 예. 이 세상에 안죽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걸 우리 모두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과연 그러면 중국은 그 나라가 길을 닦아줘요. 우리 이유를 막론하고 간접 자본이 있어야 어쨌든 뭔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왜 세계은행이 가서 하지 않고 왜 ADB가 가지 않고 왜 안 하냐? 길 닦아라고 그러면. 뭐 가기는 가지만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고 이 옐런 장관도 그럼 이번에 가서 중국 보고 부채 탕감해 달라는 얘기. 근데 이미 19개 나라 탕감해 주겠다고. 뭐한 100억 달러 탕감해 주겠다고는 예, 해요. 했어요. 이번에 그 미국 대사가 이번에 외교장관 됐잖아요. 예. 제일 먼저 간 게 거기잖아요. 예. 그래서 19개국까 지금 탕감해 주겠다고 했는데 옐런이 가서 그중에 3개국 가서 왜 그러겠어요? 목적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중국 목적만 중국 의도만 말하는데 옐런이 의도가 뭐겠어요?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 어떤 그 반감 이걸 갖다 좀 그렇죠. 그게 목적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영향이 아프리카에서 커지는 걸 저지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그거 뭐라 이해간질? 이간질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걸 제지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경쟁 이거의 하나라 이거죠. 예, 그 선상에서 지금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1대1로가 그러면은 어쨌든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해상과 육상을 통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그럼 미국한테는 위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봐요. 아프리카는 어떤 국가냐면 경제적으로 보면은 석유 있는 국가도 있고요. 이런 그러니까 중국이 없는 광물 가진 국가도 있고,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아프리카는. 그럼 중국은 자원을 의존하는 국가예요. 미국은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은 다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다 독립됐어요. 근데 중국은 다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하고 관계 좋을 때는 괜찮은데 미국이 대놓고 나가서 못하게 하면 중국은 14억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원을 수입을 못하면 석유 하나도 그래요. 수입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다변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이 덜 닿는 곳에서 그래도 자원을 확보해 오는 게 그런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사우디도 시진핑이 갔고 지금 아프리카도 가면서 이 자원 수입의 다변화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중국은 외환보유액을 주로 달러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08년부터 미국 정부가 한 정책은 너무 달러는 이미 기축 통화가 되는데 너무 자국 우선 중심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냥 무고하게 희생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환보유액이 지금 3조 달러 되잖아요. 이걸 달러 구체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구체는 팔고 대신에 자원을 확보해 놓는 거죠. 자원을 실물 투자하는 거죠. 옛날에는 달러 채권만 갖고 있었는데 이거 종이 조각이 되는 걸 경험을 2009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채권은 종이 조각이 되니까 이걸 실물을 확보하자. 그래서 그게 자원 투자가 되고 금 투자되고 항만, 인프라 이런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 돈들이.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달러 국채를 갖다가 그 달러 나라들한테 외환 보유에 외환을 그 나라들한테 투자해서 그 나라의 광물이나 항만 자원을 인프라 같은 확보하는 걸 거죠. 확보한다. 그게 되게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것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중국도 다 그냥 달러 채권을 70% 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2010년 이후부터 외환보유액이 왜냐면 중국 정부가 엄청 욕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내 어떻게 운영 이거 국민들이 24시간 잠 안 자면 번 돈을 갖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래 종이조각 만드냐 욕 예. 엄청 먹었어요. 그때 실패라고. 예. 그래서 학자들이 엄청 비판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다음 달러 채권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예. 대신에 실물에 투자하는 게 이 아까 오펙 국가들 예. 그리고 뭐 이 아프리카 국가들 이렇게 간 거죠. 유럽도 엄청 많이 가서 투자를 했어요. 그럼 아프리카 네. 국가들 뭐 유럽은 차치하고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그 네. 핫하니까 예. 아프리카 국가들은 처음에 그러면 중국이 그 달러 갖고 들어와서 네. 당신들 나라한테 이거 우리 투자해서 네. 이 관권도 사주고 네. 그럼 우리한테 중국한테 팔면은 좋을 거 아니야, 달러 들어올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항만도 우리가 이거를 네. 지어주겠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웰컴이죠. 예. 왜냐면 신용도 없는 나라들에 누군가가 네. 들어와서 리스크를 거머쥐고 예. 중국 사람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가서 거기가 하면서. 왜냐면 생각해봐요. 이게 다른 민족이잖아요. 예. 그쪽 문화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 중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예. 엄청난 사건 사고 많이 터졌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위험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서 중국 사람 입장에서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안전하지만 또 상당 부분 나라는 아직도 내전을 하고 있고 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빌려준 채권들 다 부실 때고 예. 아까 다 투기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신용이 없고 그리고 예. 얘네들이 어차피 이렇게 당감해 줄 걸 아니까 예. 마음대로 빌리는 거예요. 어차피 또 매째라 하면 또 당감해 줄 거 아니까. 아니, 다 탕감해 준 건 아니고 실물을 갖다 대신 그 담보로 잡은 그 아니 실물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랬잖아요. 열린 재무장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히려 그쪽 나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예. 왜냐면 걔네들 이게 습관이 돼. 걔 미국 쪽에 가서 빌려와서 걔 얘네 우리한테 예.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얘네 뭐 이래주면서 오히려 아프리카 리더들이 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효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면 질문 먼저 한 건데 예. 제 입장에서 말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단지 사실 우리 사적으로도 채권을 빌려도 여러 가지 이슈 예를 들면 제가 1,000억을 빌려줬는데 못 갚아 이거 갖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토지를 그냥 못 갚고 좋아하면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사실 인간관계도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좀 더 어떻게 봐야지. 저는 누굴 배워놔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중국에 예. 그 중국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이 선의에서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항만이나 뭐 그 인프라 시설들이 다 중국 소유로 넘어가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건 한 건 조사해야 어. 제가 답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왜 했는지는 배경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국은 과잉 생산이 엄청 심각해서 1대1로 이게 2000 시작한 게 1대1로가 2012년 13년 때 시작됐는데 중국 국내 생산 과잉이 너무 심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출로가 있어야 돼요. 예. 출로. 예. 그래서 생각한 게 이 1대1로였거든요. 예. 이 선상에 있는 국가들한테 중국이 내부의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예. 이 1대1로 선상에 있는 60몇 개국을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중국은 경제 성장 모델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모델이 많은 나라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이 경제 성장 모델 아시아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처럼 예.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옛날에는 하드웨어만 주로 중요시 했는데 중국 나름대로 문화 영향력 예.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키우려고 한 거예요. 네. 글로벌의 경제력도 있지만 하드적인 경제력도 있지만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걸 느낀 거죠. 예. 예, 그래서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차원에서 문화 협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 그래서 1대1로는 예. 경제 투자 문제도 있지만 사실 소프트 파워 키우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중국에 대한 배경 인식을 좋게 하고 좋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좀 더 자기 국가 위상에 걸맞는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어. 예, 그 다음에 금융 강국이 돼야 된다는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인데 위안화 국제화라는 건 세 개의 내용을 말해요. 보유 통화,
예. 그리고 투자 통화, 예. 무역 통화거든요. 예. 근데 위안화 중국이 1년에 무역 결제가 5조 달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무역 결제로는 위안화 비중이 이미 옛날로 초과했어요. 예.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 근데 투자 통화라는 거는 해외 나가 투자할 때 달러 투자 아니고 위안화 투자를 하는 거 말이에요. 예. 그건 누가 위안화를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1대1로면 중국 국유 기업들이 나가 투자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안화 투자가 되잖아요. 음.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 보유 통화라는 거는 각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한국도 외환보유액이 한 4천억이 있잖아요. 네. 그냥 달러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각 나라 네. 통화 다 갖고 네. 있어요. 그럴 때 갖고 있는 통화를 말해요. 음.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이게 위안화가 많이 투자가 되면 그 나라 외환보유액이 상당 부분이 또 보관할 때 위안화도 갖게 그렇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위안화 국제화를 또 예. 확산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아,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면이 더 컸죠. 그러니까 아. 이게 질문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중국이 정말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머리를 써서 내 저 나라를 함정에 빠뜨릴 거야.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사람이 왜 시사를 그렇게 나쁘게부터 접근하냐 이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 의도한 거 그게 목적 아니었었어? 이렇게 의심할 수 그거는 있죠. 기자들이 그렇게 어. 질문할 수 있지만 예. 저는 합리적이지는 좀 어. 덜 합리적이다 이렇게 어. 봅니다. 예. 그러면은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는 사실 네. 중국이 뭐 달러에 워낙 맺힌 상처가 네. 많아서 네. 위안화를 국제화시켜야겠다. 네. 그게 1대1로의 그 목적 중에 한 가지도 분명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1대1로 한지 지금 오래됐잖아요. 네. 위안화 국제화가 이 1대1로로 인해서 예. 그 목표한 만큼 기대했던 만큼 많이 국제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게 아까 우리가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한 통화 국제화가 되려면 예. 국민의 국제화예요. 기업의 국제화예요. 예. 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제품이 아, 중국 제품 최고. 아, 일본이 좀 제품이 되게 인정 많이 받잖아요. 예. 그 정도로 최고 이런 게 예. 세계적 경쟁력 제품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 중국 국민이 국제화가 돼.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 이러면 1등. 그게 소프트 파워죠. 예, 그게 예. 그런 거죠. 예.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중국이 아직도 멀었죠. 음. 그러니까 중국 사람 해외 여행 나갔을 때 하는 behavior. 예. 그다음에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예. 어떻게 잘해주냐. 예. 해외 나갈 때 어떻게 점잖게 행동하냐. 예. 신용 있게 행동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데 시간이 필요하죠. 예. 예, 그래 그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안 됐고 또 위안화 또 코로나 터졌고 예.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복합적 터지면서 무역 결제 통화로서는 잘 가고 있어요. 워낙 중국이 1년에 5조 달러씩 그렇죠. 결제하니까. 예. 근데 투자 통화와 이게 지금 그 보유 통화로는 예. 아직도 많이 멀었고요. 근데 위안화 1대1로 했는데 왜 투자 통화라는 역할이 아직도 다 달러 투자를 선호하는 거죠. 예, 그래서 투자 위안화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국 기업들 엄청 손해를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1대1로 하면서 중국 국유 기업들이 중국 부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1대1로 투자가 특히 이제 아프리카 투자 뭐 이런 국가 투자가 엄청 다 부실화가 됐거든요. 예. 그게 다 중국에는 엄청난 타격인 거죠. 주로 국유기업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부실로 잡혀서 역대 부실로 잡히면서 중국도 대가가 엄청 커요. 근데 그러니까, 다행히 중국이 자본 항목이 개방이 안 되니까 예. 만약 이게 완전 개방돼 하면 누군가 이런 문제를 딱 파악해서 예. 공매도를 치거든요. 근데 중국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개방이 안 되니까 예. 중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예. 버티는 거죠. 예. 한국처럼 생각해봐. 한국이 해외 나가 투자를 엄청 했는데 예. 옛날에 한국 이명박 정부 때 엄청 투자했는데 상당 부분 부실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예. 만약에 이렇게 자본하면 개방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다 부실화가 됐다면 예. 원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자본하면 개방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럼,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를 받았던 네. 그 아프리카 국가들 네. 저개발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와서 보니까는 이게 다 우리가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중국 기업들도 다 투자한 거는 중국 정부가 아니고 국유 주로 기업들이라면서요. 왜 민간 기업이 안 가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국유 기업들도 많은 손해를 봤다. 엄청. 그리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니까요. 어. 예. 아니, 사람 죽은 거는 그 현지인들 좀 그래서 쓰면 되지 왜 중국 사람들 가서 그거는 아셔야 돼요. 이거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다른 나라에 가서 예. 기업에 투자해 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을 안 해보면 이런 걸 상상 불가능한데, 예. 내 베트남 하나도 그래요. 노동법이 너무 세요. 예.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아프면 안 나가도 돼요. 기업이 아무 말도 못 해요. 예. 그 인도나 이런 이슬람교 국가들은 종교가 너무 세서 인도만 해도 그래요. 돈을 일주일 거 벌었잖아. 일주일 안 나와요. 예. 이런 사람은 기업이 측면에 쓸 수가 없어요. 예상 노동 불가능해요. 경쟁력이 그러니까 거기 좋지 않다. 중국 사람이 가서 원래 스케줄대로 된다? 해야 되는데 자기 문화대로 하면은 일을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네. 제가 이겼어요? 됐어요? 아니 그냥 비긴 걸로 하시죠. 알겠어요. 그러면. 네. 네. 어제 제가 좀 많이 깨졌으니까 알았어요. 오늘 비긴 네. 걸로. 네. 네. 그 연초에 그 빅테크 예. 기업들 작년까지만 해도 빅테크 기업들 규제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알리바바에서 좀 큰 뉴스가 나왔어요. 네. 마윈, 이 알리바바 창업자잖아요. 그렇죠. 마윈이 사실상 퇴출됐다고 하는데 네. 퇴출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사실은 네. 그게 21년인가 그 네. 10월 24일인가 엔트그룹에서, 예, 네. 그때 그 전체 금융 관련 고위 당국자 네. 있는 이런 포럼에서 예. 마윈이 중국은 금융이 없다 뭐 이런 강한 발언을 하면서 예. 그것 때문에 상장이 뭐 11월 원래 6일에 되기로 돼 있는데 11월 3일에 가서 상장이 취소됐고 예. 어제도 이렇게 상장 실패했잖아요. 예. 엔티 파이낸셜이. 그래서 그 후로 사실은 마윈이 행동 추적이 예. 잘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잘 뭐 보이지 않았고 예. 뭐 중간중간 한 번씩 뭐 가끔 뭐 나오고 한두 번 1년에 한 번씩 얼굴에 예.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마윈이 뭐 사라졌다 뭐 사실상 퇴직 이런 게 많이 예. 떠돌았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면 그러니까 일단 정부 측면에서는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을 한 사실이에요. 핀테크. 예, 핀테크 기업들이 IT 기업인데 예. 금융업을 한 거예요. 무슨 말하면 그렇지. 대출을 한 거예요. 대출. 대출. 예, 담보 대출을 한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소비 대출이라고 해요. 예, 예. 그러면 중국의 대학생들 대학 졸업하고 금방 취직하는데 월급이 24일에 나오는데 예. 한 20일 되면 돈이 월급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럼 일주일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엔티파이셔널이 소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뭐 신용에 따라 해줘요. 예. 그러면 얘네들 거기서 빌려가지고 또 써가지고 다음에 월급은 갚으면서 이런 소액 담보 대출까지 엔티파이낸셜 한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했어요. 예. 뭐 텐센트도 예. 했고 뭐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입니다. 예. 근데 빅테크 기업들 장점이 뭐냐면 기업 데이터도 갖고 있고 개인 데이터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업을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예. 얘가 우리 플랫폼에 돈을 얼마 쓰는지를 다 알고 그럼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 신용이 얼마인지를 다 알아요. 기업들은 우리 플랫폼에서 물건을 얼마 파는지를 아니까 이 기업이 장사되냐 안 되냐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서플라이 파이낸스래요. 공급 파이낸스. 그러니까 원래 기업들이 은행 가서 대출해야 될 걸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해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 데이터가 얼마 파는지를 아니까. 기업들은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지 왜 아니요.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주로 예. 하니까 대출도 해주고 아니면 예.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 받을 때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담보를 해줘요. 제3자 담보를 해줘요. 예. 그러면 거기서 수수료를 또 먹는 거죠. 이런 걸로 해서 공급망 예. 측면에서 돈을 벌어 금융돈 예. 벌었고 공급망 금융이라고 해요. 공급금융 이쪽에서는 소비자 시장에서 소비자 대출을 해준 거예요. 예. 담보 소액 담보 대출. 그래서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본업에서 돈 번 게 아니고 금융이 결국은 먹여 살리는 계획이 된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업무가 왜 알리바바가 커졌는지 알아요? 알리페이로 커진 거예요. 알리페이로. 그렇지. 알리페이가 뭐 중국 전역에서 한국에서도 막 쓸 정도가 됐으니까. 신매덕이 있으니까. 예. 신매덕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걸로 돈 벌게 된 겁니다. 아하. 금융업으로. 근데 전통 금융이 봤을 때는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금융 규제를 한국도 금융 규제 얼마 셉니까? 그렇죠. 이 규제 받고 저기서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 쟤네는 금융사가 아니란 이유로 예. 근데 실제는 금융업을 하는데 규제를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왕창 벌어가고 결국 심지어 우리 고객을 뺏어가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이 2010년 이전에는 2자릿수로 성장했어요. 예. 10몇 프로씩 14% 막 성장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은행가 예금하면 3% 이자율밖에 안 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한국은 2008년까지도 8% 이자율을 줬어요. 금리를. 모르죠? 한국은 2008년에 금리를 8% 줬다고요. 상상 불가. 지금 8%를 벌면 얼마나 대단한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통 고속 성장할 때는 금리를 많이 줘요.
베트남도 막 8% 7%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정례로 3% 이상 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두 자릿수 성장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마윈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6%를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국민들이 또 다 공사은행과 예금돼 있었는데 예. 그게 다 빠져나왔구나. 저기 가면 6%를 주냐 하니까 싹 그게 위어버라는 거예요. 자산관리 상품이에요. 위어버라는 예. 거기 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통 금융업들은 쟤네들 우리 밥그릇까지 뺏어가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2014년 양회 이슈로 옵니다. 빅테크 기업들을 금융 못하게 하라 막 은행들이 요구해요. 예. 그때 시진핑이 그때 양회에서 결론난 게 이건 혁신 거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쨌든 우리도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모든 공상은행들이 이 빅테크 기업들 손잡고 이제 자기네 이제 핀테크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이제는 해야 되니까. 근데 규제는 계속 빅테크가 안 받아요. 예. 그래 이거 불공평하다 이래서 계속 이슈됐다가 이번에 이 알리바바 그 사건을 계기로 예. 정부에서 손대기 시작했어요. 예. 얘네들 정체가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 전에는 그 그러니까 회색지대였지. 그냥 회색지대로 왔는데 예.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잖아요. 예. 먼저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할 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 기업들을 다 금융지수 회사로 만들어놨죠. 지주회사. 예, 이제는 금융사로 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똑같이 받게 된 거예요. 아. 이제는 금융사가 돼서 예. 금융 규제를 아. 전통은행들하고 똑같이 받게 됐어요. 아. 마음대로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 딱 허용된 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음. 금융사이기 때문에. 그럼 핀테크도 아닌데 그러면은 사실. 아니 핀테크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회색 지도로 있던 게 예. 이제는 어떤 규제 범위로 들어와서 들어왔다 이거죠? 마음대로 자기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핵심 상품 마음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다 예. 허용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마위는 그럼 어쨌든 그 알리바바와 예. 엔트그룹이라는 그 핀테크 기업을 일군 회사잖아. 일군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 중국 정부가 나가 이렇게 예. 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럴 수 없죠. 어. 이거는 조금 이 말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어떻게 그럼 정리했냐, 예. 금융지사를 어떻게 어.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 결국 지배구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엔티 파이낸셜이 예. 옛날에는 지분 구조를 말씀드리면 예. 이게 엔티 파이낸셜이 3대 주주가 있어요. 예. 그게 하나 뭐냐면 중국어로 전칭을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쥔한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지분이 31.04% 갖고 있었고 엔티 파이낸셜 지분이 31%, 쥔어라는 거는 22% 갖고 있었어요. 예. 쥔한이 대주주죠. 31%, 쥔어는 22%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기타. 뭐 이렇게 46% 예. 소액 주주를 빼고. 예. 자, 그럼 대주주가 쥔한과 쥔어예요. 예. 하나는 30일, 하나는 20인데, 자, 이거 누가 갖고 있냐를 보면 얘 둘이 공동 대주주가 이 두 회사지만 실제 누가 대주주냐면 실제 누가 갖고 있냐면 윈버라는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 위에 윈버가 갖고 있는 두 회사 다 윈버가 갖고 있는 거죠. 아. 실제는 윈버가 갖고 있는 거죠. 윈버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그래 투자 회사예요. 아. 그래서 이 윈버가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 그래 엔티 파이낸셜 누가 지배하나를 그렇지. 보는데 이 윈버가 누구냐면 마윈이 34% 갖고 있는 거예요. 일대 주주. 윈보의 주인이 그럼 마윈이에요? 마윈이었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가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 예. 그때 샌동, 후셔밍, 쟁팡인데 이 사람들이 22%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윈이 34%고 66%는 세 사람이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조항이에요. 22 세 명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마윈이 의사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즈 싱둥런이라는 표현이에요. 행동을 일치화한다. 그러니까 마윈이 뭐라면 따라야 된다. 자기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는 마윈 회사. 마윈 회사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됐는데 예.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쥔한, 쥔어를 기억했죠 밑에. 예. 이제 마윈은 이게 지금 엔티파인 똑같이 돼. 아까 31, 20인데 예. 이게 쥔한 위에 싱토라는 새로운 회사 생겼고 관리 회사가 생겼고 그 위에 마윈이 지금 어떤 막 외부인이 합해서 20% 지분을 갖고 있고 예. 아까 쥔호 22% 갖고 온 쥔호 위에는 아까 윈버라는 회사가 있고 그 위에 아까 그 세 명 진센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마윈이 윈버 회사 주주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아까 말하는 쥔한이 주주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절대적인 지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윈 등 포함해서 20% 지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예. 쥔한에 예. 아까 31% 대주주의 그 위로 올라가면 마윈 등 20%가 갖고 있으니까 실제는 20 곱하기 36%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여튼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는 다 마윈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윈이 원래 위에서 다 갖고 있었는데 두 개를 딱 쪼개버려서 예. 31%짜리만 마윈이 갖고 있고 이쪽 쥔원은 마윈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 예. 다른 사람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마윈이 결정적으로 이 엔티 파이낸스를 얼마 갖고 있냐 통제력이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6%. 6%밖에. 예, 그럼 94%는 다른 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윈이 이제는 예. 컨트롤러 하나네,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 아까 그 윈버 그 쥔워가 22%인데 갑자기 그 위에 있는 사람 봤더니 많은 사람 새로운 사람 들어왔어요. 예. 예. 그럼 그렇게 마윈이 예. 그냥 그 예전엔 최대 주주였었는데 예. 그걸 갖다 그냥 일반 주주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내려버린 해버린 거는 거죠. 예. 중국 정부가 의도해서 그 구조를 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책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한 명이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이런 지배 구조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정책이 나와서 발표가 됐어요. 한 명이 그러니까 어떤 오너가 한 명이 있으면 안 된다. 예, 어떤 오너가 표현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한 명에 의해서 지배 구조가 예. 막 지배되는 구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정책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우리 예. 빅데이터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예. 미래는 디지털 경제잖아요. 예. 모든 게 다 예. 디지털 가면 핵심이 데이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가장 기층에 우리가 고객 일반 국민하고 맞대는 게 뭐죠? 페이먼트예요. 예. 결제입니다. 결제. 예. 근데 그걸 갖고 있는 게 중국 알리페이하고 텐센트페이예요. 예. 알리페이가 거의 절대적이에요. 시장의 70. 예. 그다음 텐센트페이가 한 20몇 %예요. 이 둘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개인이 그 회사를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위험하다 이거죠. 안 맞다라는 거죠. 예, 첫째 포인트가 여기 있고 두 번째 금융 역할을 하는데 금융 규제를 안 받는 거는 예. 이게 공정성이나 이런 면에서 안 받기 때문에 예. 또 모든 구조가 금융 규제에 맞게 지배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면도 있죠. 그럼 최근에 그 중국판 우버 그 디디 출신이라고 예. 있잖아요. 거기도 예.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하지 말라고 예. 중국 맞아요. 정부에서는 말을 예. 했었어요. 그 데이터 예. 유출된다고. 맞아요. 예. 뭐 중국에 예. 대한 그 우버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음. 디디 출신이 그래도 그냥 부득불 이제 뉴욕 예. 증시에 상장하니까는 예. 거기 이제 철퇴를 내렸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앱을 아예 다운받지 못하게. 맞아요. 새로운 고객 유치 못하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긴 네, 그렇죠. 하겠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예. 돼버려 갖고서는 예. 납작 엎드렸다가 예, 이번에 이제는- 다시 또 예. 상해 그 시장에 하게 한 들어왔잖아요. 거죠. 예. 그럼 이제 중국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 예. 그래서 이제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발표를 봤더니 예.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게임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게임 교육. 그거 다 규제했었는데. 다 규제했잖아요. 예. 게임 규제, 예. 그 교육 그다음에 예. 이 빅테크인데 표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다 해결이 됐다. 어떤 문제점 때문에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다 해결이 돼서 예. 이제 이렇게 시장에 예. 들어오게 하고 예. 근데 실제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풀게 된 배경에는 중국 경제 우리가 어제도 토론했지만 예. 민간 기업들이 투자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민간 기업들 투자할 때 누가 있어요? 돈 있는 애들만 하겠는데 중국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역할까지 했냐면 예. 실리콘밸리 역할까지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 스타트업을 엄청 키우는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차이나밸리가 있을 정도로 예. 전 세계에서 옛날에는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스타트업의 3분의 2가 융자가 실리콘밸리에서 됐다며 예. 후에는 얘네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벤처 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예. 텐센트가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VC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 방대한 고객을 갖고 있잖아, 12억을.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를 하면 그 예. 기업이 바로 유니콘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디디 출신이 텐센트 투자를 받았잖아요. 예. 원래 디디 출신 이름 없는 회사였어요. 예. 근데 텐센트가 투자하는 즉시 유니콘이 됐어요. 왜? 택시 회사잖아요. 예. 근데 원래 아무도 모르고 안 썼는데 텐센트는 중국이 12억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텐센트 투자 딱 받았으니까 우리가 웨이챗에 딱 들어가면
거기 교통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딱 하면 디저트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 택시를 다 쓰는 것처럼 네. 중국 사람들이 웨이체를 다 쓰니까 누르면 디저트층이 다 쓰게 된 거니까 즉시 12호 고객이 생기니까 바로 유니콘이 된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서 중국은 알리계 예. 알리 계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알리씨, 그다음에 텐센트씨, 텐센트 계열이란 말이 이렇게 생겼어요. 찡둥 계열.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자기네 방대한 플랫폼 기반으로 부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챗이 텐센트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계 2위 부실 역할이에요. 실제는 IT 회사인데 벤처 투자 회사예요. 예. 실리콘밸리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국 경제를 고속으로 성장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그러니까 중국이 유니콘이 1년에 20몇 개씩 나왔어요. 24개씩.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인데 몸값이 10억 달러 넘어가는 회사거든요. 이런 거 1년에 24개씩 나와서 한국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할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빅테크 회사인데 예. 금융업도 이렇게 확 변화시켰고 중국 사람들 3%밖에 못 받다 갑자기 6%씩 받게 됐고 금융업을 확 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부시 역할을 하니까 스타트업 1년에 20몇 개씩 만들어냈고 예. 경제에 대해 투자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얘네들 지금 살리는 게 네. 중국에서는 무너져가는 민간 투자 활성화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죠. 이게 예. 그러면 이 빅테크를 규제할 때는 네. 그냥 놔두면은 더 이상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규제를 했지만은 네. 그때는 중국 경제까지 이렇게 막 그 영향을 줄 정도라고는 생각을 그럼 중국 정부가 안 했었나 보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얘네들을 다시 살려줘야만이 그럼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네. 있는 게 앞으로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하고 그게 앞으로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예. 앞으로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기업들이 거의 주가가 50%씩 빠졌으니까 그냥 지금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어서는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어서는 워낙 싸졌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투자할 좋을 기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투자 가치로서 어떻게 보냐도 연계된 질문이에요. 예. 결국 왜 때렸나가 답이 거기서 나오는데 확실한 건 있어요. 자, 포인트가 왜 때렸나에 답이 있는데 미래는 디지털 경제인데 예. 중국은 민간 기업이 주도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언제나 지금까지 예. 원래는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건 그렇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한국하고 이런 나라 달라요. 예.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고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예. 다른 당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 경제학으로 중국 경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국유기업이 주도로 돼야 그렇죠. 되고요. 주국기업이 메인이에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데 미래는 디지털 경제예요. 예. 그럼 국유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주도가 돼야 되는데 국유라는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도 그렇잖아요. 공사 이런 데서 변화에 둔하잖아요. 예. 공무원 세계잖아요. 그러면 세상 막 빨리 변하는데 민간 기업은 막 빨리 적응해서 막 선도로 세계적 기업이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다 민간 기업 테크 기업이거든요. 예. 세계적 기업이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중국 국유 기업들은 변화에 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놓쳐버린 거예요. 국유 기업들이.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핵심인데 데이터 다 민간 기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게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주도권이 국유 기업이 돼야 되는데 미래는 디지털 경제인데 주도권이 민간 기업에 있다? 이거는 답이 나오나요? 이 첫 번째 포인트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이제는 민간 기업이 아까 말한 그 국유 기업이 먹거리까지 터치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예. 금융업이에요. 중국 금융업 다 국유 기업이에요. 그렇지. 다 국유은행이고 예. 국유증권사, 국유보험사인데 민간 테크 기업이 우리 금융업이 그렇게 편하게 뭐 3% 예금 받아서 8%씩 대출에 편하게 돈 벌었는데 우리 이익을 터치해. 두 번째. 예. 세 번째. 민간 기업들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중국은 잘하는 게 이런 기업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기업이 이런 기업인 거예요. 영향력이 마윈의 영향력이 옛날에 어땠어요? 가서 트럼프하고 악수 딱 하면서 야, 내 100만 일자리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할게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주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게 가능해요 그러는데? 어디? 그러니까 지배구조 조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왜 이런 데이터는 국가 공공 중국이 이미 말했잖아요. 생산 요소가 전 세계에서 생산 요소를 데이터라고 말한 경제학교가서요 없습니다. 예. 내 데이터를 생산 요소라고 말했잖아요. 예. 예? 생산 요소 뭐예요? 기술, 아니, 요즘은 자본.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생산 그걸 요소 법으로 하나예요. 정한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요. 예. 왜 그랬겠어요? 그럼 그걸 갖다 민간에 맡기지 않고 민간에 맡기면 위험하니까 국가가 관리하게서 육성하겠다. 더 쉽게 물어볼게요. 질문할게요. 사회주의와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시킬게요. 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사회주의고 뭐가 자본주의예요? 정리를 내려주세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기자님은? 사회주의는 학교 어쨌든 때 어떻게 중국처럼 배웠어요? 국가가 주도해서 통제하고 시장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거 경제학적으로 말해봐요. 제가 사회- 경제학 잘 몰라서 아니 경제학적으로 사회주의와 모르겠네요. 자본주의 구분이 네. 어디에 있다고 봐요? 사회주의와 좀 더 구체적으로 예. 통제가 있느냐 없느냐. 시장의 자율성을 그건 인정하는지 잘못된 안 표현입니다. 해주느냐. 자본주의는 통제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덜 하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네. 알려줄게요. 구분이.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데 사회주의라는 건 생산 요소가 국가 소유입니다. 예. 자본주의라는 건 생산 요소가 민간 소유예요. 예. 그러면 법으로 왜 데이터를 생산 요소로 정했겠어요? 사회주의는 생산 요소가 국가 소유라고요. 토지 한국은 누가 소유예요? 민간 민간. 소유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